자, 이제 여러분들 41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강 내용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에요.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셨을 때 자, 상단에 전체 사원 불러오기, 바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전체 사원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사원이 2명 있는데요. 전 지금 현재 4200번에 와 있기 때문에 2명이 들어있고요. 회차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찬영 씨에 대해서 잠시 보자고 한다면 여기에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클릭할 거예요. 실제 입력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 입력했다가 할 텐데 저는 내역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자,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저희가 뭐 500만 원까지는 70%의 소득 공제를 하고 이런 얘기 배웠었어요. 자, 이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빼주는 겁니다. 총급여를 수익으로 보시고요. 소득 공제를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금액, 소득 금액이고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한 명 있음으로 인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앞에서 배우셨던 사원 등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인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냐 한부모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에 관련된 인적 공제, 소득 공제랑 그 이제 나머지 뭐 국민연금이다 이런 거 납부했던 보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 아래에 있으면 청약저축이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근로자주택 마련저축이다 이런 항목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이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냐, 의료비냐, 교육비냐, 혹은 이제 기부했어도요, 정치기부금이냐, 법정, 우리사주 조합이냐, 지정기부금이냐, 이런 거에 따라 서로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게 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 보시면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요. 지금 납부했던 금액을 보면 현 근무지에서 108,720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10%인 지방소득세, 옛날 주민세, 그래서 이제 합쳐서 119,580원을 1년 동안 납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거죠.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급여가 적기 때문에 혜택을 다 보지 않았어도요. 아직 뭐 의료비다, 보험료다 입력하지 않았어도 결정세액이 제로,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결정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세액에서 현 근무지에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더 납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저희가 뭘 배우게 될 거냐? 제일 먼저 소득 명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득 명세를 보시면 즉 현 근무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종전 근무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근무지는 왜 올해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근무한 게 아니겠죠. 지금 여기 김찬영 씨도 그래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간에 6개월만 근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 1월부터 6월 달 사이에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회사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각의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 가입한 거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금저축은 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요. 간혹 주택마련저축에서 근로자주택 마련저축이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월세. 사실 근데 이 연금저축이나 저축과 관련된 문제들보다 월세나 주택 임차가 종종 더 자주 나오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냥 단순하게 월세 액수만 입력하면 됐었는데 임대인이나 이런 자료들까지 주면서 입력을 좀 더 자세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말정산 입력에 대해서 보시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요. 보장성 보험이다, 의료비이다, 교육비이다. 그 다음에
아래 기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보장성 보험의 일반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일반과 장애인. 그렇다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보면요. 보장성 보험은 일단 저축성 보험료 안 돼요. 보험료 자리엔 저축성 보험료가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저축성과 보장성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장성은 말 그대로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나면 끝나버리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축성은 어때요?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죠. 따라서 저축과 같은 형태다.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다. 그러면 저축성이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건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나이죠. 나이에 대한 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소득을 더했을 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험료에선 생명보험료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험료도 있고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요즘 워낙 보험 상품이 많아져서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도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상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태아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기면 모를까 태어나기 전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 입력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일반이다, 장애인이다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면 꼭 장애인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장애인이어도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하면 일반 보험료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일반 보험료에 50만 원을 가입하고요. 장애인 전용에 8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표기될 때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일반 보험료의 공제 대상 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장애인 쪽에 표기가 되죠. 자,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얼마냐면요. 두 금액을 합치면 13만 원인데요. 130 죄송합니다. 130일 텐데 일반 보험료를 130만 원을 입력하더라도 어차피 공제 대상은 100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8만 6천 원 공제받는 것보다는 50에 그 다음에 60이었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한꺼번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입력해도 딱 한도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대해서는 의료비입니다. 근데 의료비 굉장히 특이한 게요. 여러분들 소득의 제한도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즉 소득도 보지 않고 나이도 보지 않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인데요. 자, 나의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불호 체크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소득이 좀 많다는 겁니다. 얼마냐? 소득이 400만 원이래요. 즉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래요. 우리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 넘어가더라도요. 1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는데요. 소득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0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적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 지금 암 치료비, 질병 치료비로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뺐더라도 그 소득 금액이 400인데 질병 치료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겠죠. 자, 이걸 배우자가 부담했을 수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질병 치료비는 소득자 본인이 내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보지 않기로 했고요. 나이는 왜 안 보냐면요. 자, 23세 자녀가 있어요. 자, 올해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갔대요. MT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현장학습을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치료비가 500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거 누가 부담했겠습니까? 이 500만 원은 당연히 소득자가 부담을 해줬을 겁니다. 자녀에게는 나이만 20세가 넘었지 소득은 없기 때문에 치료비는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소득자가 내줬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이가 많더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가 없는 의료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연간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비다라고 하면 사실 치료 목적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 의료비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1년에 1인당 5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치료비가 아니어도 의료비가 아니어도 우리가 1인당 50만 원까지는 의료비 공제를 해주고